거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고객분들이.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민감할 수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대사관에서 다 파악을 하니까 신청자들의 이투 인터뷰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지는 거죠. 요즘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라. 구독자분들께 예시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아니,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이런 것까지요? 막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보셨는데. 안녕하세요. 토마스 앤 앵커에서 미국 사업비자 이투 주재원 미국 기업 진출을 담당하고 있는 강지혜 과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이상윤 대표님을 모시고 이투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요즘 이투 승인율이 많이 좋지 않은데요. 언제부터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이유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이투 비자가 정확히 어려워지기 시작했다고 하는 시기를 보면은 2022년 하반기부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만 해도 좀 갑자기 어려워졌다. 조금 더 거절이 되네.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2023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을 했어요. 다들 1년 동안 너무 힘든 시기 거치면서 2024년도 계속 어려워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질문한 것처럼 거절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고객분들이. 여러 요인들이 있긴 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대사관에서 이제 이투 심사를 제대로 심사를 하고 있다. 2022년 이전에 좀 쉬웠을 때는 조금 쉽게 심사를 했다면은 이제는 제대로 심사를 한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은 정말 이투로 신청하는 분들이 자기가 투자를 했던 사업체를 정확히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를 검증한다고 또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이제 그런 이유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글쎄 이런 얘기는 좀 이렇게 민감할 수 있긴 있는데, 이투를 판매하는 이런 컨설팅 업체, 변호사 회사, 또 이주 업체, 미국으로 가려는 어떤 커뮤니티 사이트라든지 많은 업체들이 있는데, 이런 업체 중에서 이투 광고를 좀 이렇게 과다하게 내는 부분들이 또 영향이 됩니다. 다들 혹자들은 그래요. 광고는 광고고 대사관 쪽에서 이런 걸 보겠냐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대사관 쪽에서 다 스크리닝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 좀 자극적인 광고는 괜찮은데, 이투의 목적과 위배되는 광고를 냈을 때는 대사관 쪽에서 한국에서 이투를 신청하는 분들이 이거 이투 이거 가짜 아닌가? 사업체는 투자하고 미국에서 아는 사람들이 다 관리를 해주는 거 아닌가? 또 건너가면 영주권 신청하면은 왜 이투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대사관에서 다 파악을 하니까 신청자들의 이투 인터뷰가 너무너무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런 요인들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투 승인율이 좋지 않은 시기임에도 이투의 인기는 사그라들지 않고요. 요즘에도 인기는 여전한데요. 네.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실까요?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환율도 높죠. 그리고 이투도 많이 어렵다고 하죠. 그런데 문의는 많이 들어오죠. 우리 관 과장님이 알지만 회사에서 계속 이투 문의 많이 받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대사관 쪽에 이투의 심사가 어렵다 하더라도 정말 미국에서 내가 사업체를 구하고 내가 이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승인이 됩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다른 데서 거절된 케이스도 최근에 2건인가 3건도 승인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새는 계속 문의가 많은 게, 강 과장님 이렇게 전화 받아보면 알지만 연령층이 좀 낮아진 것 같지 않아요? 30대 중반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이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어떤 그 사회적인 상황들, 자영업자들이 사실 설 길이 점점 없어지고 장사가 안 되고, 또 하물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어떤 그 카페 베이커리 샵 있죠. 한국에도 커피 매장들이 아주 많죠. A, B, C, D가 있으면은 A 브랜드 커피가 요 장소에 있으면은 바로 옆에 B 브랜드 커피가 있고, 또 옆에 또 C가 있고, 아마 저희 회사 앞에도 커피 브랜드 한 3개가 조목조목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가 잘 될 수가 없어요. 왜? 정해져 있는 커스터머 자체를 나눠 먹기밖에 안 되니까.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그 어떤 스트림몰이라든지 어떤 지역에 어떤 몰이 있어요. 거기에 커피 매장이 들어가면 그 몰 안에는 다른 똑같은 종류의 커피 매장이
못 들어옵니다. 다 못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그 리스를 할 때 그런 조건을 걸면 돼요. 이러다 보니까 사실 한국의 젊은 층들부터 뭐 자녀들이 아주 어린 뭐 2살, 3살 이런 친구들이 계속 뭐 한국에서 직장을 다니는 부분들이겠지만 애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그렇고 또 내가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한국보다 미국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분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요새 이투 문의하시는 손님들 보면은 상당히 분석도 많이 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의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요즘 대사관 인터뷰가 그만큼 네. 까다로워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이런 것까지 물어보더라. 구독자분들께 예시로 해주실 말씀 있을까요? 실제 예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이건 한 1년 정도 된 사례인데, 그 맨하탄에 미용실을 차리는 사업체였습니다. 다 차리고, 이제 인터뷰 연습을 저희가 또 하죠. 하는데 제가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었어요. 맨하탄의 렌트비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맨하탄 렌트비가 비싼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질문이라든지, 당신의 이 미용실 안에 한국 사람, 미국 사람, 뭐 다른 스페니시 이런 인종들이 몇 프로씩 이렇게 오는 것 같으냐. 또 나이대는 어떠냐. 그 다음에 뭐 커트, 파마, 뭐 남자 커트, 여자 커트 이 뭐 가격은 얼마나 되냐. 뭐 팁은 얼마나 주느냐. 그리고 이 미용실에서는 뭐가 주특기로 이렇게 많이 홍보할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제가 연습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대표님, 아니 이렇게까지 물어봐요? 이런 것까지요? 뭐 이렇게 깜짝 놀라서 물어보셨는데 실제 그분이 그 어떤 그 미국 커뮤니티에 우리 그 커뮤니티 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후기를 적어 놓으셨어요. 그분이. 뭐 하면서 직접 뭐 이런 것까지 나옵니까? 라고 물어봤었는데 그런 것까지 나왔습니다. 할 정도로. 제가 이제 이런 내용들 자체는 실제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면 무조건 알아야 되겠죠.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사람인지를 검증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또 하물며 이제는 뭐 테이블이 몇 개고 그 테이블이 몇 명이 앉을 수 있는 테이블이며 사람을 어떻게 뽑는데 너는 어딜 통해서 뽑았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파트타임일 때는 얼마를 주느냐. 이제는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이런 사례들이 실제 사례들입니다. 20년의 업력을 가지신 대표님과 그리고 토마스 앤 앵코 이투 승인율을 높이기 위한 대표님과 토마스 앤 앵코만의 노하우가 있으시다면요? 저희가요, 이런 걸 합니다. 이투를 신청하신 분들이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하시게 되면은, 모든 자격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긴장하시고 그 말을 못 하시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느 상황 설정을 해서 이투 신청자들이 인터뷰 때 정말 자신 있는 모습으로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모의 인터뷰 연습을 하는 좀 노하우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저희가 가지고 있죠. 네. 이 모의 인터뷰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걸로 실제로 효과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을 특별히 원하시는 분들도 있는 걸로 저는 따로 요청을 받아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따로 해주시기도 하시나요? 따로 해드리기도 했는데, 뭐 요새 강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이 또 진행하신 케이스들이 지금 여러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그거만 따로 해달라는 부분들을 좀 하기가 시간적인 여유가 좀 없는 거죠. 뭐 해드리고 싶은 마음은 많고, 어떤 부분은 좀 못 해드려서 안타깝다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리고 이전에 대표님께서 저한테 따로 해주셨던 말씀이 기억나는데요. 대사관 이투 인터뷰는 초반 5분 안에 결정이 난다 하셨어요. 네. 이게 사실인가요? 예, 맞습니다. 대사관의 인터뷰를 처음에 들어가서 영사하고 인사하고 또 어떤 몇 가지를 물어보는 처음의 단계, 이 단계에서 영사들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이투 신청자들이 정말 이 사업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아닐까. 물론 그 전에 이투 서류 자체를 대사관에 집어넣어서 영사분들이 좀 어느 정도 리뷰는 하죠. 근데 그걸 전체를 다 하진 못하거든요. 너무 바빠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뷰 딱 들어섰을 때 5분 아니면 3분 그 순간 몇 마디로 어떤 이 고객에 대한 승인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된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요. 저희 구독자분들께 꿀팁을 드릴 수 있도록 이투 인터뷰 이것만은 하지 말아야 한다. 몇 가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E2 인터뷰 때 영사의 질문에서 모르는 부분이 정말 나올 때는 그거를 진짜 몰랐을 때는 아는 척을 절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이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까지 했었어야 되는데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한 그 포인트에 대해서만 답변을 하면 좋겠다는 거죠. 많은 한국 분들이 한 가지를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한 좀 부연 설명을 많이 하시려고 하는데 그 부분들은 썩 좋진 않아요. 실제적으로 E2 인터뷰를 할 때 영어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영어가 안 돼서 한국말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 말이 길어질 때는 옆에 통역사가 E2 신청자의 본연의 뜻을 다 전달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 좋고 E2 인터뷰 때 꼭 영어를 해야 된다. 영어를 안 하면 떨어진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좀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어는 분명히 도움은 돼요. 미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영어를 할 수 있다면 더 좋죠. 다만 이거의 당락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사업체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할 때 영어로 설명을 못할 바에는 정확하게 한국말로 또박또박 설명을 드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나머지 꿀팁은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E2 비자를 신청함에 있어서 누구도 승인 100% 또는 거절 100%는 없는 것 같습니다. 본인과 그리고 가족분들에게 맞는 전문가를 만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저희 토마스앤코에서는 전화 상담 또는 방문 상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셔서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그래도 경험으로 익혀온 E2에 대한 또 E2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드렸을까 하는 의구심은 항상 생겨요.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래도 오늘 저희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더욱 많은 정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